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안과 집 간격이 너무 좁아서 옆집에서 하는 대화나 뭐 그런 생활이 모두 다 너무 잘 들릴 정도인데요. 근데 어느 한 집에서 매일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TV 볼륨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그 집 현관 앞에다가 부탁의 글도 메모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이제 되지 않고 지금같이 여름에는 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사를 갈까 해서 집도 내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제가 너무 요새 힘들어서 스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근데 그 소음기를 사다가 데시벨을 측정을 해봐요. 그 측정을 네. 해서 그게 법정 규정치를 넘어서면 그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내가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이웃지간에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소음의 정도가 그 초과를 하지 않으면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예의 없이 시끄럽게 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증문적설을 한다 그러면 이웃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저 조그마한 것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뭐 이웃집에다가 3개월 만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되고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 공기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으니까 소음 소리가 약했는데 여름에까지 이게 이제 늦어지니까 문을 열게 되니까 어때요? 소음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지금 질문자처럼 이웃집에 공사를 하는데 석 달만 한다 해놓고 1년을 끌면서 도저히 막 기계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집을 짓고 있는 또 제가 아시는 지인은 옆집에서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한 동네 살면서 계속 고발하고 문제 제기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외출하면 어떤 때는 좀 뭘 갈아야 되면 차가 앞에 있으면 조금 줄이고 딴 거 하고 차가 가버리면 하고 이래서 공사가 더 늦어진다고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지금 저기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고성으로 마이크 대고 욕설을 해도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놔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현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니까 뭐 그 법적으로 해결하지 어떡하겠냐고. 우리 집 앞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법을 한 사람들은 이래요. 양쪽 다 법을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집회 결사의 자유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제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 이렇게 휴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친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듣기도 좋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란 건 이만큼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현 대통령만 그렇나?
그럼 전 대통령도 옛날에 그 전 대통령 집에 가서 막 데모를 하려고 막 악을 쓸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막 그 정도는 양념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본인도 그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당하면 그냥 에피소드고 지가 당하면 어때요? 큰 사건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젊은 자가 그 소음 측정기를 사서 체크를 딱 해보고 도가 넘으면 개인 집에 가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웃집에 싸움이 되니까 그냥 그 기록을 가지고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 해결을 하려면. 두 번째, 그 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이사를 가든지 문을 딱 닫고 에어컨을 켜고 그냥 자기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든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가 이웃지간에 내가 이런 좀 민감한 병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를 넘어선 사회가 현재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개가 짖는 거 그거까지 어떡하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여기 동네도 개를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다니거나 안 그러면 끈도 안 풀고 그냥 자기 차 타고 가고 뒤에 따라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막 짖고 위험하다 그래도 우리 개는 절대로 안 뭅니다. 이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현재는 대부분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이웃지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서로 되는 시대를 이미 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인성이 각박해져 버린 세상이다.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그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 집이 문제라 하지만 그 집은 이웃집 사람 여자가 너무 히스테리컬하다. 너무 예민하다. 아마 이건 100% 내가 물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좀 어려우면 소음 측정기를 사서 재본다. 근데 그거 이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논하지 말고 자기가 좀 민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문을 닫고 자기 나름대로 방음을 한다든지 조처를 취하거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거나 이 문제 갖고 계속 이웃하고 신경을 쓰는 거는 소위 감정 낭비다. 애만 많이 쓰고 나만 괴롭고 아무 해결책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세상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려운 점도 많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가서 조금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할머니가 눈을 안 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다쳤어. 손자가 다쳤어. 그러면 그 비용을 할머니에게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자기 집 앞에는 눈 온 뒤에 반드시 자기가 눈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로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좋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법으로 해결을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우리 미국 교민들이 자기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때려가지고 아들이 고발을 해가 이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아들을 뺏기거나 이런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적 상식으로 30년 전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뭐 감옥 갈 지경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런데 화가 나니까 때렸다가 오히려 아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나한테 해서 한국에 데려다 놓고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국에 데려오면 내가 뭐 좀 돌봐줄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아들을 타가타가타가 설득을 해가 이제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인데 한국에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출국하자마자 애를 그냥 뺨따기를 너댓대를 그냥 두드려 패버렸어요. 너무너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들이 바로 파출소, 그 공항 파출소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항 안에서 아버지가 잡혔어요. 그 잡혀가 이제 아버지가 경찰한테 이제 여만여만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경찰이 애를 어때요? 뺨때기를 그냥 두세 대 때려버렸다. 이 나쁜 놈 자식이라고. 이게 당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 아들이라도 내 학생이라도 내 부하라도 욕설을 하거나 때리게 되면 아동학대 또는 폭행죄로 바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이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서 본 많은 것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때가 이해 안 됐던 게 지금 한국에서 전부 그대로 현실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이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면에서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시골 동네에도 전부 시골에서 원래 길이 좁잖아요.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땅을 조금씩 내가 도로를 닦고 이렇게 다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 땅이라고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딱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 땅이든 일단 길을 막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처음엔 진짜 이건 너무하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고발해도 벌금만 좀 물면 끝이에요. 그럼 이건 외국 같으면 내 땅이라도 도로를 재판의 결과로 도로를 막아야지 이렇게 불법으로 다니던 도로를 막으면 불법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벌금 좀 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적절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떤 법적 요건을 넘지 않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데 상대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 때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방음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또는 내가 좀 민감하니까 안정제를 먹고 살든지. 근데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면 다 시골에서는 좀 시끄럽든 하든 이런 거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제는 시골에서도 쓰레기장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우사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공장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시골이라 해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있어서 옛날처럼 노인들처럼 쉽지가 않고 굉장히
이제 민감해진다. 좋게 말하면 자기 권리를 찾는다고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어떤 것도 옛날처럼 서로 양해하고 이런 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현재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를 넘어서서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인정한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현실을 자꾸 무시하고 자꾸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만 괴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스님.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창문 닫고 에어컨 켜고, 뭐 선풍기 들고,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수면 유도제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이사 가려고 집도 다 내놨었고, 그랬었는데, 스님 말씀대로 제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냥, 그런 방법을 쓰다가 다시 이제 계절이 바뀌면 또 다시 좋아질 것을 이 두세 달을 못 참고 너무 힘들어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제 마음으로부터 나온 번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가 각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꾸 저도 옛날은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실을 직시해서 제 마음을 더 이렇게 가다듬도록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어떻게 한 시간마다 지나가는 또는 10분마다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있는 집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기찻길 옆에도 집이 많습니다. 또 공항 비행기 뜨는 그 공항 옆에 있는 집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쵸?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그 플러싱이라는 그 지역에서 잠시 살았는데 바로 기차가 집 옆으로 지나갔어요. 처음엔 진짜 집이 흔들흔들하고 못 살겠더라고.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사나 이랬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아무 감각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항 옆에 살았는데 비행기가 뜨는데 막 완전히 귀청을 그냥 뜨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사니까 뭐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개 짖는 소리, 뭐 시끄러운 소리 이게 사실 비행기나 기차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소리가 더 큰 거는 아닌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더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 살면 또 옆집에 개인집에 살면 뭐 이런저런 소리, 공사 소리 듣고 산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놓고 사는 수밖에 없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